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대상은 처음에는 이 제도가 생긴 2011년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 후에 감면 대상을 고령자, 60세 이상인 사람들, 장애인, 경단녀, 경력단절 여성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사람은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임원인 사람. 두 번째, 기업의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의 직계 좀비속, 친족 관계 있는 사람들, 일용근로자들, 그리고 어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어떤 법에 따라서 가입 대상 안 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그럼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죠. 그럼 감면을 받아요. 그 중소기업은 어떤 회사입니까? 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세법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에요. 다만 감면 업종이 법에 열거돼 있어요. 시행령에. 그 열거된 업종이 아니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열거된 업종을 보면은 대부분 다 돼요. 되는데 되지 않는 업종이 있어요. 첫째, 술집. 술집에 근무한다.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술집 범위는 주점이나 주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점, 또 비알코올 음료점 제외입니다. 또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방에 근무하는 사람들,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에 취업한 사람들, 보험회사, 금융 쪽에, 사실 금융 쪽에 취업한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거죠. 월급도 많고, 직장도 안정돼 있죠, 상당히. 그래서 금융 쪽이나 보험업 같은 쪽은 워낙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법무 관련 서비스, 법무법인 이런데 회계 관련 서비스, 세무 관련, 그리고 회사 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 컨설팅 이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도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참 규정이 이상하죠. 회계나 세무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면을 받지 못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정보고등학교 또는 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계법인 취직을 해요. 근데 아마도 회계법인도 빅4 큰 법인이 아니고 작은 중소법인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데는.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의 월급은 상당히 회계법인, 소규모 회계법인이고 세무사 사무실, 회계사무실이면 저임금에 사실은 최저 시급에서 조금 더 받거나 초기에는 그렇죠, 대부분 입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는 회계사, 세무사 학교 간 사람들이면 그래도 납득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직원까지 비과세를 배제한다. 이건 안 맞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취업자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를 배제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한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급여를 얼마 넣으면 해주지 말든지,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업종을 제한해서 하게 되면 회계사, 세무사 아닌 일반 직원들까지도 회계사무실, 세무사무실 근무하면서 고생하는데도 세금 신고할 때 고생 많이 하잖아요. 밤도 새고. 세금 신고에 천병에 있는 사람들도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주의할 점은 감면돼서 업종이 법에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얼마나 감면해 주냐? 청년은 취업하면 5년간 감면을 받아요. 청년의 기준은 나이 기준입니다. 15세 이상, 34살까지가 청년이에요. 또 만약 군대를 갔다 왔다면 군대에 갔다 온 나이를 빼고 34살까지면 청년이에요. 군대에 갔다 온 기간은 6년 한도입니다. 요즘 군대는 보통 21개월, 이제 줄어들면 18개월 정도 근무하죠. 그런데 이제
부사관 정도로 근무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6년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감면받는 금액은 소득세 90%입니다. 1년에 150만 원 한도예요.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도 공제가 됩니다. 감면이 됩니다. 감면 기간은 3년입니다. 또 감면되는 금액은 소득세 70%고 1년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을 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되고 취업한 달에 다음 달 말까지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내면 회사는 감면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감면을 빼고 원천징수를 합니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는 그 세무서에 근로자 감면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명단을 관련 제출할 때 관련 대상 명세서를 감면된 명세서를 내야 됩니다. 자, 2019년도의 개정사항은 뭐냐? 첫째, 장애인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장애인들. 장애인이 누구냐? 첫째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의자들. 이 두 가지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범위에 두 가지를 추가했어요. 첫째, 5.18 유공자법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두 번째,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 장애인 범위가 확대가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한 사람이 감면 신청을 할 때 종전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퇴직한 회사에 했습니다. 근데 이건 또 퇴직한 다음에 또 회사에 다 하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 대한 개정사항이었고요. 다음 강의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